옥탑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른시계 옥탑방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한 주 건너 뛰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소장님 지금 널뛰기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뛰기 하시나요? 왜 옥탑방 이야기를 한 주 건너 뛰셨죠?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요. 강의를 이렇게 쭉 지방으로 많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옥탑방 이야기를 촬영할 만한 짬이 안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한양으로 떠나신 이도령님을 사모하고 애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춘향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옥탑방 이야기를 저도 사실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제 널뛰기 하는 것처럼 아니면 메뚜기처럼 아니면 멀리뛰기 하는 것처럼 건너뛰거들랑 우리 소장님께서 지방 출장으로 무척 분주하시구나.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시구나.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댓글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영화배우 신하균 닮으신 것 같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댓글인데요. 사실은 제가 영화배우 신하균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국민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신하균 씨에게 또 신하균 씨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아니,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어떻게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죠. 그분이 훨씬 더 저보다 유명하니까 내가 어떻게 신하균 씨를 닮았다는 거야?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딱 찾아봤는데요. 신하균 씨가 훨씬 멋있습니다. 더 잘생기고 매력이 많으신데요. 닮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래서 나를 신하균 닮았다고 하셨구나. 웃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신하균 씨도 정말 활짝 입꼬리가 그냥 쭉 달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로켓처럼 입꼬리가 쭉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웃는 거 하나는 정말 월드 챔피언 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활짝 핀 한박꽃처럼 제가 이렇게 주로 웃으니까 특히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화의 조커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신하균 닮았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저에 대한 관심, 또 애정, 여러분들이 옥탑방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옥탑방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가는구나. 그거야말로 제 삶에 있어서 기쁨이고 보람이잖아요. 그런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사명감과 또 행복감을 안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아주 좋은 또 질문이 와서요. 함께 나눠보고 오늘의 주제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소장님, 저는요,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서 확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는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겠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늘 머릿속으로 꿈과 목표를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서 확신을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흔들리지 않은 소나무처럼 정말 이 태산교와 큰 산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동기부여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거창하고 멋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진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확실 속에, 폭풍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유일한 진실은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확실한 게 있나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누군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을 나는 꿈꾸고 있다,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진실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사실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다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다 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출발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확신, 완벽한 동기부여를 딱 하는 순간 누군가 내 관뚜껑을 덮을 거란 말이죠. 하염없이 세월만 흘러갑니다. 하염없이 시간이 그냥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그 진실 하나만 확실할 뿐 모든 것은 불확실하구나. 내일 일을 누구라서 알리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삶의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말씀, 생각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없으니 100% 동기부여가 된 다음에 시작한다면 이미 나는 지하의 세계에서 벌레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터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꿈은 원대하고 목표와 포부는 거창하게 품을지언정 시작은 아주 미세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바로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소장님, 저는요 연구사가 꿈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가르치시는 교사인데요. 이제 교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교사도 있고, 또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과 같은 이 관리자 선생님들도 있고, 또 장학사 선생님, 교육청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연구하는 연구 담당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은 그 연구자가 꿈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연구를 잘 해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햇살 같은 영어 교육의 혁신, 혁명,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꿈을 갖고 계신 이제 청년 선생님이세요. 소장님, 저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식의 행복명상이 제가 이렇게 꿈꿀 수 있도록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해요. 저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인기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기타 등등등. 그런 원대하고 큰 꿈과 포부가 있을 때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것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 교재를 만드십시오. 선생님의 꿈은 영어 교육 혁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재를 만드세요. 교재는 출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연습장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교육의 방식을 쭉 정리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교재로 알아줘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연구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교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선생님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연구사가 되기 위한 꿈을 이미 내가 스스로 실천하고 있어. 그게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에서 내가 꿈을 향해서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자기 감동이에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기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자기 감동이 잠재의식에 너는 너의 꿈을 이룰 자격이 있어. 너는 연구사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 라고 하는 자기 허용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허용의 법칙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할 만한 그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허용하고 허락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를 만드는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나는 이런 연구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스스로에 대한 허용과 허락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강력한 정말 누군가에게 뭐 면허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감동에 셀프 감동에 스스로 녹아나서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할 때 내가 나에게 꿈을 허락하노라 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실제로 가르쳐봐라. 늘 마음속으로 영어 교육을 혁신해야지. 영어 교육을 근본부터 바꿔야 돼. 바닥부터 그냥 확 뒤집어 엎어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봐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영어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본인이 임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를 꼭 묻거든요. 막 세상에 대해서 개탄하고 정치에 대해서 개탄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개하는 분들에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나이까? 그러면 저는 그냥 용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맨날 신문 보면서 분개하는데요. 물론 그런 분개와 그런 용트림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진보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원대한 적어도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내 발밑에 있는 휴지라도 줍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임산부나 어르신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리라도 양보하는 것이 나의 원대한 꿈,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작은 출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꿈이 원대하고 거창할수록 시작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너 시작했구나. 너 그 꿈 이룰 자격이 있어. 스스로 허락했어. 그러니 나도 이제 너를 허락하겠어 라고 이제 그때부터 우주가 움직이고 우주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원대할수록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일을 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움직이면서 충전해 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충전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도 처음에 사람을 만나보고 아니다 싶은가 그러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환상이고 그냥 드라마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냥 이야기에 우리의 영혼이 놀아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놀아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표현을 사실은 자주 씁니다. 우리가 놀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놀아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스스로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니 중간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중간 톱니바퀴가 돌아가니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정말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철원 이제 에피소드 쭉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질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태양교 교주였다는 거 제가 이제 고백했죠? 여기서 말하는 태양교 교주는 태양교 숭배,
하는데 그런 건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기숙사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늘 맞이했습니다. 저 동력 하늘에서 태양이 두둥실 떠오르면 오 태양이시여 오 솔레미오 우리 주문이 그래서 오 솔레미오예요. 네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듯이 우리 태양교 주문이 오 솔레미오라는 거예요. 오 솔레미오가 오 태양이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 솔레미오 드디어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시는군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찬란한 빛을 주시나이까. 오늘도 태양처럼 밝고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창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태양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야, 저 태양교 신자 또 나오셨네. 처음에는 신자였다가 그걸 제가 하루 이틀 3일 거르지 않고 계속 오 솔레미오 하면서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같이 집단은 아니에요. 저 홀로 했으니까요. 제가 교주이면서 신자였거든요. 교주 1명, 신자 1명. only one. 네. 그렇게 이제 태양을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숙사 때. 근데 이제 호주 갔다 와서도 그 습관이 이제 계속 이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철원에서 이제 아이들, 청소년, 초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중학생들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이제 과목은 English와 이제 한문. 네,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한번 그 맑은 공기를 쐬고, 소나무하고, 잘 잤어? 응. 싱그러운 아침 하면서 이제 소나무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 정말 그게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아무리 꿀을 먹어봐도 그때만큼 맛있는 꿀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그것 자체가 너무 꿀맛이고 아름답고 그냥 지금도 막 침이 고여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가르쳤던 그 이제 교습소, 거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금악산, 철원에는 금악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철원이 이제 그 궁예가 세웠던 그 태봉국이라는 나라의 도읍지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통신인데요. 궁예가 최후를 금악산 자락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계곡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고려 태조에 의해 가지고 왕건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을 그 금악산 그 기슭에서 이제 궁예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 궁예에 이제 한이 스렸다는 거예요. 금악산에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철원에는 그 취나물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취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금악산 곰취라는 게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금악산 곰취는 그 굉장히 쓰답니다. 다른 산에서 나오는 그 취나물보다 훨씬 금악산에서 나오는 취나물은 훨씬 쓰대요. 왜 그럴까요? 궁예에 한이 서려가지고 그렇게 쓰답니다. 그래가지고 금악산 곰치를 먹어봤더니요 정말 네 써요. 얼마나 취나물이 쓴지 그때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금악산 곰치를 먹었더니 그때부터 나는 궁예니라. 네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이 사연이 깃들어 있는 이제 금악산이에요. 그 금악산에 이제 매일 아침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태양을 맞이했던 제가 이제 태양바위라고 제 멋대로 그냥 이름을 붙였던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일 가서 저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오 솔레미오 네 하면서 이제 그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정말 온 마음과 가슴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계속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비 오는 날은 태양이 안 나타나니까 비 오는 날은 제외하고는 계속 이렇게 그 태양바위에 가서 제가 한번 이제 거기를 꼭 가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에 하나로 제 멋대로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요. 아마 그러면 거기가 국내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태양교 성지잖아요. 저는 이제 태양교 교주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거길로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서 오 솔레미오 하면서 아침 태양을 한번 맞이해 봅시다. 그렇게 매일 했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늘 아침에 가서 그 태양바위에서 태양을 맞이했단 말이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태양 바위에서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오솔레미오 하고 이제 맞이하고 탁 내려오는데 어떤 3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청년이 저에게 탁 합장 인사를 하는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물론 저보다 인물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 탁 합장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도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태양교 교주에서 도사가 된 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도사님께 여쭤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스토커 당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줄줄줄줄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실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저 도사 아니에요. 도사님, 도사 아니라니까요. 도사님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되겠냐, 여동생이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자기도 장가를 안 갔으면서 여동생이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저러고 있는데 어쩌면 좋으냐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채라도 두둑히 주면서 물어보면 그래 어떻게라도 대답을 해주겠는데 계속 쫄쫄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그냥 두리뭉술이 하게 그냥 해주고 말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 청년이 저를 도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쫄쫄쫄쫄쫄쫄쫄 쫓아다녔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대개는 사람들이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그 길을 걸어가지고 그 청년 집 앞을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 청년 집 앞을 지나서 그 태양 바위에 가서 아침에 태양을 맞이하니까 그건 사실은 기분 좋게 싱그러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뿐인데,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산에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태양 바위에서 태양을 맞이했던 것 뿐인데, 그 청년 입장에서는 하루하다 말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도 와, 그 다음날도 와, 그 다음날도 와, 계속 그렇게 4,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그 태양 바위에서 태양을 맞이하니까 저 사람은 필시 도사다. 도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그 청년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저 사람에게, 저 양반에게 물어보면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악산 도사님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런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면 그게 도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사가 별거 아닙니다. 도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지 꾸준히 합니다.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3달을 합니다. 자기 전에 5분 명상해야지 꾸준히 합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합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정도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 감동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를 3개월 정도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십시오. 잠재의식에서 너 해냈구나.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래나 못할래나 했는데 너 드디어 해냈구나. 너 대단해, 브라보! 라고 잠재의식이 스스로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은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나에게 감동한 즉 주변과 우주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3달, 별것 아니지만 아침에 바위에 올라가서 태양을 맞이하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게 석 달, 몇 달, 제가 철원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느 사람 눈에는 그게 도사님처럼 보이더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아주 하찮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아침에 한번 적어야지 한 100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말 너무 사소해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어렵겠다. 스스로 쪽팔려. 이렇게 너무 하찮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100일, 200일, 300일, 1년, 2년, 3년 그렇게 그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방면에 도사가 되는 것이고, 도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잠재의식을 내 스스로 뒤바꿨다는 얘기고, 잠재의식을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주와 그리고 주변이 감동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 내가 정말 꿈꾼 것 이상의 그런 결과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되 아주 사소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책을 5권, 그리고 교재까지 하면 7권 정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다 이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머리띠를 동여매고 끙끙거리면서 글을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아주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면 오히려 그 사람은 꺾입니다. 저는 늘 글을 쓸 때 어떻게 이제 습관을 들였냐면요. 하루에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은 생각이 나도 쓰지를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딱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스스로 이제 협정을 맺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여러분,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것은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막 생각이 날 때는 하루에 A4 한 장이 아니라 막 10장도 막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멈추고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쓰기로 했으니까 한 페이지만 써야지 하고 딱 키보드에서 손을 딱 띄는 게 훨씬 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너무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품지 않고, 아주 사소해서 내가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오히려 어려운, 오히려 쪽팔린.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의 글을 써야지. 그렇게 한 것이 벌써 책을 7권, 8권 쓰게 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도사가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하찮은 것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잠재의식이 스스로에게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스스로에게 감동받을 때 주변과 우주가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감동,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한번 축혀 세워서 그것을 한번 불러내서 여러분들 모두도 도사가 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소망과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